자, 저번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요. 2억짜리 아파트였고요. 1순위는 근저당 A 1,000만원. 2순위는 임차인 B 1억. 3순위는 또 다른 근저당 C인 1억. 이런 상태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물건 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1초, 2초, 3초, 4초. 계속 대답해 보세요. 5초. 자, 한 10초 정도 걸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권리 분석 하기 어렵다면서 바로 했네요. 이제부터 갑니다. 제가 1 이렇게 쓰고 근 이렇게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자 없는 물건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 뭘 어렵다 그래. 하자가 있다 없다는 돈 버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사실. 하지만 판단조차 안 된다면 경매를 시작할 수도 없잖아. 맞잖아요. 근데 제가 1근 이렇게 쓰면 이거 하자 없는 물건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1을 근 아니고 딴 걸 쓰기 시작하면 이거 하자 있는 물건 설명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보면 1순위 근저당이네? 그럼 하자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뭐 괜히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알려드렸는데 1순위 근저당 하자 없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건 하자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저당 위로는 낙찰자가 인수인데 먼저 들어온 건 제가 근저당을 1순위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먼저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포함해서 밑으로는 싸그리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물건에는 낙찰받으면 여러분 이름만 올라가 있지 어떤 것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1억이 아니라 10억을 썼더라도 100억을 썼더라도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말소되고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기타 이런 권리들이 들어왔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게 한두 개예요? 처음 보는 게 들어왔더라도 무조건 없어진다고요. 3개가 아니라 30개, 300개여도 다 없어진다고. 혹시나 또 그런 걸로 금액이 막 20억인데 이거 1억에 받으려는데 없어져요. 또 그런 질문이 올까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요. 입찰자 또는 낙찰자를 하지 않고요. 임차인인 B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B는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왔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그 1억을 낙찰자가 주고요. 임차인이라도 확정일자하고 배당일정을 다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주기 때문에 1억을 다 받아갑니다. 하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도 아니었고 확정을 받아놓은 임차인도 아니었기에 이 임차인은 1억을 고스란히 날리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요?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 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근저당 1번의 근저당 A를 B가 빌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B가 갚았습니다. 갚았죠? 그럼 2가 아니라 1, 2가 되죠? 좋아요. 1, 2가 되죠? 제가 쓰겠습니다. 1, 임 쓰는 순간 하자 있는 물건 설명하는구나.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거죠? 뭡니까? 1억을 고스란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저당 위로는 인수, 근저당 밑으로는 말소니까. 1순위 근저당이 없어졌으면 2순위 근저당이 1순위 근저당이 되니까. 맞습니까?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자는 없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 없는 거지.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미래의 하자가 없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아니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1,000만 원을 갚기 시작하면 갚을 이유가 충분하죠. 왜? 1,000만 원 안 갚으면 빵원, 1,000만 원 갚으면 1억이니까. 충분하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하자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물건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자, 이제 임차인 그만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임차인은 제가 할 거예요. 결론은 뭐였냐면 입찰자입니다. 이제 오늘이 입찰일입니다. 이 물건을 여러분들은 1억 5천에 낙찰받고 싶어 죽겠어요.
자, 당일날 왔습니다. 빨리 1억 5천 써요? 뭐부터 해보라고? 등기를 딱 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존의 권리 분석과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판단해갖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진행합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딱 떴더니 그대로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찰하면 되잖아. 네. 1억 5천에 낙찰, 아직 낙찰은 아니더라도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번 근저당 A가 없어졌네요. 등기상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고민하지 마세요. 한번 해봐. 자, 빨리 이제 포기하고 그렇다고 에이 재수없어 이러지는 마시고 그냥 경험삼아 법원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여기에 부여된 사건 번호가 있죠? 있겠죠? 그럼 그걸 잘 메모해서 잘 갖고 오세요. 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무한 유찰되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낙찰받는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가 감정가 2억에 나왔고 한 번 유찰돼서 30%가 다운되면 얼마입니까? 30% 되면 1억 7천이에요? 큰일 났네 우리. 자, 2억짜리가 70% 가격이니까 27에 1억 4천이겠죠. 2억에는 2억 밑으로는 쓸 수는 없으니까 도전했을 테고, 제가 왜 유찰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더? 이게 없어졌으면 이거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유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필드에 나가면 누가 털컥 먹는다? 그 누구예요? 그렇지. 그럼 왜 분석을 잘못했을까? 그렇지. 등기 한 번 안 떼어보고 경매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그 하자, 당일날 그냥 당연히 그러려냐고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 99는 낙찰받고 잔금될 때까지 안다? 희한해. 진짜 재수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지. 끝까지 잔금 낼 때까지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1억 5천 플러스 얼마예요? 1억. 그럼 총액 얼마야? 2억 5천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알아. 낙찰받고 잔금 치르는 데까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뭐 자기 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뭘 떼어보는지 뭔가 분명히, 제가 아는 이유를 왜 압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잔금을 안 내. 100에 99가. 이해 가시죠? 잔금 안 내면 손해 있어요 없어요? 손해 있지. 지금 보증금 1억 5천 약. 그거 날릴 거 아니야. 1억 5천이래요. 1,500. 예, 죄송합니다. 1,500 날릴 거 아니에요. 하지만 1,500 날리는 게 낫지. 2억 5천에 사는 것보다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잘 되는 데서 유찰이 여러 번 되든가, 아니면 덜컥 누가 낙찰됐다가 잔금 안 내고 또 유찰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유찰됐는데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해갔죠? 그러면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야 5천 이하로 떨어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얼마에 사면 된다? 5천에 사면 된다. 5천에 왜 샀어요? 그렇지. 어차피 우리가 1억 5천에 살 계획이었으니까 5천에 사면 사실 1억 인수하니까 1억 5천에 사는 방법, 그 계산이랑 똑같죠? 맞죠? 물론 그 3, 4개월을 주구장창 기다려갖고 이걸 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그 사이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좋은 물건을 하시고,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어로 갖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물건이 안 나오거나 또 떨어지거나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그 물건을 도전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이 5천만 원은 싸게 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자가 없는 거죠. 이건 하자가 있죠. 예. 인수할 게 없으니까 1억 5천에 산 거고, 이건 인수할 게 있으니까 5천만 원에 산 겁니다. 이런 걸 보통 경매하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낙찰받으면 여러분 이름만 딱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라 그래요? 더럽다. 이건 깨끗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건 잘 안 쓰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하자가 있으니까 5천만 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1번이 좋습니까? 왜 1번이 좋죠? 깨끗하니까. 맞아.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게 낫지. 전 사실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3번이라 그러기를. 뭐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똑같은 거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하니까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뭐라고요? 돈 버는 강의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시작이 되면 나중에 돈 버는 걸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 하자가 없는 거든 하자가 있는 거든 낙찰을 받아봐야 진짜 전모를 압니다. 사실은 그것도 한 건 한 건 받아봐서 모릅니다. 수십 건, 수백 건씩 받아봐야 뭔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경험하기가 좀 나쁜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려면 1억 5천 들어가고 이거 한번 경험하려도 1억 5천 들어갑니다. 5천이 아니라 플러스 1억이니까. 그래서 경험이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화 시켜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낙찰 되신 분이에요. 대부분 1번을 좋아하셨지만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임차인 B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낙찰 받으셨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애매한 숫자를 말씀드린 건 법적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자, 법원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기억나세요? 까지란 말을 썼죠, 제가? 경매는 잔금을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까지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내지 마시고 먼저 갖다 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금 다 내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렇죠. 예. 일단 경매가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르겠으면 일반 매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잔금 넣으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를 하십니다. 자, 등기를 하는데 등기하면 돈 들어갑니다. 공짜로 안 해줘요. 자, 일단 기억하기 편하게 이론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 2, 3, 4, 1, 2, 3, 4입니다. 1, 2, 3, 4. 1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는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3은 땅, 4는 상가입니다. 이게 취득세율입니다. 자, 근데 제가 빠르게 그냥 넘어간 이유는 우리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무로 갑니다. 1에서 1씩 더 하십시오. 2, 3, 4, 5입니다. 그 이유는 뭐 농어촌 특별세니, 교육세니, 기타 플러스 알파 되는 세금이 있고 대출 받으면 대출 수수료니, 법무사 비용이니, 뭐 말소 비용이니, 설정 비용이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세율은 1이었지만 2로 기억하십시오. 2. 그리고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3. 그리고 4는 뭐예요? 그러면 땅, 5는 상가. 자, 2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3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4는 땅, 5는 상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큰 오차범위 없이 여러분들이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낙찰자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주택자입니다. 이거 주택이죠? 몇 프로입니까? 3이죠? 자, 여러분들 1억 5천원 사셨죠? 그럼 3%면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바로 나오네요. 네, 저보다 빨라요. 450만 원이 이제 450만 원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얘는요? 얘는 뭐 더 내나? 똑같죠? 3% 얼마예요? 150이죠? 자, 스타트부터 다르죠? 다릅니다. 자, 300만 원. 이거 뭐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게 뭐 엄청난 차이야. 내가 300만 원 더 벌려고 이거 배우는 줄 알아?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아주 미미한 차이가 나지만 일단 차이가 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구나. 혹은 이게 더 좋지 않구나. 라는 게 처음부터 느껴지죠? 자, 이게 첫 번째, 나름
절세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1번보다 2번이 훨씬 크죠? 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등기까지 다 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원래 잔금을 낼 때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은 그냥 끝났다고 넘어갈게요.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거 왜 샀죠, 여러분들? 팔거나 뭐 전세 주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팔거나 세 주거나 들어가 살거나.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임차인 이 사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띵동 눌렀습니다. 이제 잔금까지 다 내서 여러분 주인이잖아. 그럼 제가 이제 B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라 그럴 거야? 주인? 낙찰자? 소유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네, 안녕하세요 이래요? 왠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근데요?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요? 아직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인터폰으로 하고 있는 거야. 왜 오셨어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왜 비워달라고 그래? 자,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지금 1억을 못 받을 사람이죠? 못 받는 사람이죠? 못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열받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제일 누구한테 제일 열받고 있을까 지금? 사실 낙찰자한테는 큰 감정은 없어. 사실 누구한테 제일 감정이 있어요? 얘한테. 내가 돈 받아간 놈. 그 놈한테 제일 감정이 지금 상해 있어. 근데 얘는 이미 망했고 나보다 더해 가보니까. 그리고 또 열받는 게 누구냐면 내 자신이야. 아이고, 내가 왜 등기를 제대로 안 떼어봤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치를 안 취했거나. 근데 그 모든 화가 누구한테 가? 처음 보는 낙찰자한테 가요. 집 비워주셔야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의니까 욕을 안 했지. 뭐 이런 이렇게 나와. 여성분들이 만약에 남자가 막 이러면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올걸 집에.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서 내가 얼마나 부영화를 누리려고 경매를 받았나. 또 남자분들은 씨발 그럼 나도 씨발 막 그런다. 괜찮아, 좀 스트레스 덜 받아. 무섭거나 이런 게 좀 덜한데. 남자분들도 내가 겁을 좀 줘볼까요? 띵동 했어. 근데 여성분이 나와. 한 30대 한 초중반으로 할까요? 근데 무릎을 자꾸 우는 거야. 여기 자꾸 울고 있어.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여성분들은 그런 거에 강하다. 네, 그러면서 들어가 집으로. 근데 남자분들은 못 들어가. 거기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머리 생각나는 거야. 심지어는 애들아 꿇어라 이런 아줌마도 있어요. 애기들 요만한 애들 데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재밌는 얘기지만 실제로 닥쳐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열이면 10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반갑게 대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스트레스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에 좀 살짝 뺄까요? 제가 다르다는 걸 최근에 한번 느꼈는데 맨 앞에 앉아갖고 들었던 한 6개월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결혼을 일찍 해갖고 뭐 보험회사 부지점장 뭐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낙찰을 받아왔어. 받아갖고 갔더니 막 욕을 하더래 자기한테. 주인인데 집 좀 볼게요 이게 했다가 남의 집에 들어올라고 한다 막 쌍욕을 하더래. 쌍욕을 하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 나한테 쌍욕을 하는데요?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는 거여서 이 사람 이상하다. 자,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거나 없거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얘기는 빼고요.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관리비를 안 냅니다. 자, 우리 새로운 낙찰자를 위해서 관리비는 꼬박꼬박 밀리지 말고 내줘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놀다가 샤시가 쨍그랑 깨졌어요. 우리 새로운 낙찰자를 위해서 고쳐줘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데 깨진 거든 밀린 관리비든 법적으로 이 사람이 내는 겁니다.
사용한 사람, 깨트린 사람입니다. 자, 법은 내가 내는 거야. 즉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총 약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분은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전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팔거나 세 주거나 들어가 살아야죠. 이상하게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을처럼 달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빨리 나가주시면. 임차인은 요즘에는 보증금 달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전엔 많았어요. 진짜 자기를 모르고 자기 사정을. 요즘에는 이 원하는 게 뭐냐? 두둑한 이사 비용.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아예 반대죠. 좀 덜 주고 내보냈으면 좋겠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 밀린 관리비 같은 얘기하기를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차인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꽤 많죠. 어떤 분은 이렇게 했답니다. 경매를 배우기 전에 책만 보고 낙찰받고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밀렸길래 현장에 가서 당신 말이야 내가 다 알아봤어. 뭘요? 그거 임차인이 사용자가 내는 거래. 그런데요 그 관리비 밀린 거 낼 때까지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갈 줄 알아. 그리고 왔대. 오늘 기분이 이상하더래. 그게 뭐예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천사구나 우리 낙찰자가 계속 살래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보내고 우선 내보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더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 좀 지어볼게요. 우리가 좀 돈 좀 벌겠다고 왔는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론과 지식과는 관계없는 추가 비용 알파가 또 들어가는 분명히 내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야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을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갑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회사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딱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립니다 여기서.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하자 있는 물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내가 그럽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뭐 주인입니다. 아니면 뭐 낙찰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 바로 열립니다. 어이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왜 제가 친절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머니에 내 돈 있죠? 그죠? 누가 그러대 손에 잡혀야 진짜 내 돈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비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일단 스트레스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가서 아마 집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럴 거야. 앉아 있은 다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이사 날짜 언제 잡았고요? 이런 얘기 지가 합니다. 자기가. 아까 우리가 관리비를 말을 못한 것처럼 이쪽에서 이사비를 말을 못합니다. 뭐 내가 돈 나오는데 이상이 있을까 봐.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1억을 오늘 찾아가서 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은 나갈 때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냥 강의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1억을 찾아가서 관리비를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이 밀렸대. 그럼 1억 주고 나중에 관리비 주세요 이럴 거예요?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자, 스트레스 제로, 추가 비용 제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또 재밌는 여러분 선배들 얘기해보면 어떤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부원장님, 저는요, 그 강제 집행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탐구 정신에 대해서는 높게 삽니다. 그래 놓고 이걸 받아왔네? 말은 잘 들어. 이걸 받아왔어. 집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말하는 걸 뭐가 잘못돼야 하면 집행을 할 거 아니야. 말하는 대로 들어주니까 잘못된 거지. 계획이 잘못된 거지만 사실 집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줄 일도 없고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2억짜리 아파트니까 관리비 1,000 이랬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라면 몇천, 몇 억도 나오고요. 그게 상가라면 제가 380평짜리 우리 친구가 헬스장 하거든요. 그 친구 저기 어디야? 서울에 낙찰 받아줬는데 밀린 관리비면 11억이에요.
그러면 11억이라는 얘기는 누구는 아예 도전도 못한다는 거야. 누구는 그게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경매를 하고 있는 이제 또 시작입니다. 똑같은 법정에 가 있는데 얘 이쪽 부류는 아우라가 풍기는 아예 다른 경매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차이는 명도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돈 1,000만 원의 차이다, 스트레스, 욕먹는 거에 반대의 차이다, 이런 거 이상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배우시면 점점 더 이 금액과 이게 커집니다.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뿐만 아니고 유치권 같은 것들이 이제 아직 덜 배우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영원이고 누구는 그걸 부담한다면 아예 입찰을 못하고 나 혼자 들어가는 나만의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명도의 차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뭐가 좋아요? 하자가 있는 게 조금 좋은 것도 아니고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좋거나 같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번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5분, 10분 전에만 해도 2번이 아닌 1번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경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이 아닌 1번을 좋아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95%, 제가 저번 시간에 항상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 사러 다니고 경기 안 좋으면 팔러 다니고 이게 잘못됐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90% 이상이다. 95%까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다 대중이 저렇게 하면 난 반대로 갈 거야.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돈 적은 사람이 많아요? 적은 사람이 대중이죠. 저는 뭐 여론이 이렇다 이런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러 쫙 절로 갑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다 돈을 벌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안 간 사람이라면. 쫙 가고 그 사람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깊게 파고들어서 탐구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할 게 없거나 하자가 없거나 소위 말하는 깨끗한 물건을 탐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라 합니다. 이게 더 깨끗하고 안 복잡하고 이런 줄 압니다. 9대 1입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생각한 것처럼. 제가 기대를 했다 그랬죠? 똑같다고 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대로 배운 걸 받아들였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움직일 때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여기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제 얘기가.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거는커녕 이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의 차이입니다. 자, 이게 9명 들어오면 이게 1명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명 입찰해갖고 1등하는 게 기분이 좋지 1명 들어와서 1등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항상 입찰자 수는 낙찰가와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이니까 1억 5천, 5천을 썼지만 얘가 5천에 받는다면 얘는 1억 9천에 낙찰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만의 경매, 블루오션 제가 계속 주장하는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학원이나 어떤 멘토가 없이 경매를 시작했다면 뻔합니다. 뻔해. 완전 보여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 10명에서 많으면 한 20명 정도 입찰하는 물건에 입찰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러죠. 야, 나 물건 고르는 눈이 있나? 왜 내가 고른 건 20명씩 들어오지? 이래. 그게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쉬운 물건에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싸게 나와도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매는 경쟁에서 매각하는 거는 그냥 한자 용어고 우리는 경쟁 없이 매수해야 됩니다. 낙찰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경쟁이 없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한 이 강의를 어디 비법 몰래 숨겨놓은 걸 여러분들한테 오픈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경매입니다. 근데 이 기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0%라는 얘기입니다. 하자 없는 게 좋지, 인수할 게 없는 게 좋지, 깨끗한 게 좋지. 이거 경매장에 가면 엄청나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럼 뭐 가서 뭐 참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예인데요. 뭐 상가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는데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101동이 1001호하고 1002호가 경매 나왔습니다. 1001호는 하자가 없고요. 깨끗하고요. 인수할 게 없고요. 좋은 물건이 나쁜 물건이에요. 나쁜 물건이라고 이게. 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하자가 없다고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빨리 판단을 하시라고. 이거라고 이거. 이거는 하자가 있고 인수할 게 있고 더러운 물건입니다. 얘가 5천이고요. 얘가 1억 5천입니다. 얘는 1억 9천에 낙찰되고요. 얘는 유찰됩니다. 이론만 봐도 똑같고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유찰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경매 시장이 굉장히 어설픕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 어설픈 시장도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방법. 알았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구독션 열렸나요? 네. 열렸네요. 빨리 열렸네. 거의 마지막 주에 제가 연락을 하는데 자, 구독션이 열립니다. 눌러보셨나요? 물건 이렇게? 아직 안 해봤어요? 구독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이트, 경매 사이트 중에 굉장히 높은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 좋죠. 좋은 거죠. 정보의 양이 많고 질이 좋다는 거예요. 상위권에 들어갈수록 단점을 알려드릴까? 비싸요. 근데 비싼 걸 열어드렸잖아. 공부하려고 권리 분석이 뭔지 근저당이 뭔지 이게 눌러보기 시작하면 1시간을 못 봅니다. 누나 다녀봐야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동네 뭐 나왔나. 또 하나 재밌는 거 해드릴까? 100만 원 이하짜리 한번 찾아봐요. 진짜 있어. 오늘 찾아봤더라 집에 가서. 진짜 100만 원짜리가 있어? 찾아보 있다고. 꽤 많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딱 현찰을 찾아갖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딱 갖다 놓고 돈 받지? 좋은 것 좀 하나 갖고 와봐.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1000만 원 들고 가면. 근데 경매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열심히 활동하는 준돌이라고 있어요. EBS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번에 19만 원짜리 받아왔죠. 낙찰. 자, 갑자기 딴 얘기 하는데 또 19만 원짜리면 클까 작을까? 작죠. 3평이야. 3평.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다. 아유 그걸 어디다 써? 이렇게 또 얘기해. 우리 쓰려고 사요? 돈 벌려고 사지? 맞죠? 네, 작은 거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잠깐 이 주제가 벗어났는데 자, 그렇게 재미삼아 구독션을 보시란 말이야. 자, 그런데 구독션이 얼마나 잘 나왔냐면 딱 누르면 인수할 거, 말소될 거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100이면 100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등기 떼보고 이제 검사하셔야죠, 여러분들은. 근데 거기에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임차인 있는데 말소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후순위란 말이에요. 후순위. 그러니까 아무 하자 없다. 근데 그런 거를 한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거 얘기하다 말았죠? 후순위 임차인 있으면 빨리 닫으세요. 세금도 비싸고요. 명도하기도 힘들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요. 경쟁도 세요. 그런데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딱 보여. 꽤 있거든요? 그럼 그거 분석하시란 얘기야. 그래야 세금도 싸고 명도도 수월하며 추가 비용도 안 들고 경쟁도 없어갖고 싸게 낙찰된다고요. 이제 행동하는 구체적인 방법 아셨죠?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